저는 지금까지 버즈 플러스와 버즈 라이브를 리뷰했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었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준수한 품질로 꽤나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고, 버즈 라이브는 처음 경험하는 오픈형 노이즈 캔슬링 제품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제품은 아니었죠. 저는 언제쯤 삼성에서 커널형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내놓을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는데요. 2021년 드디어 삼성이 제가 기다리던 커널형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커널형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 중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애플의 에어팟 프로인데요. 드디어 같은 포지션에 위치한 제품을 삼성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비교를 하는 것도 꽤나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오늘은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정말 단단하고 공고한 입지를 가진 에어팟 프로를 향해 일격을 날릴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3년명의 이랜돈이 베이스바를 돕고 방금 루에 걷고 부르네 끊어서 올렸네 발로 홈런 찢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은 지난 버즈 라이브를 출시하면서 오픈형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방식을 채택하며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되면서도 대화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을 어필하고 의도했는데요. 솔직하게 저에게는 그닥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노캔은 안 들려야 제맛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버즈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합격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반복성이 있는 소리는 굉장한 수준으로 잘 차단해 주었죠. 버즈 프로를 착용한 상태로 환풍기가 틀어져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니 환풍기 소리가 정말 안 들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불쾌한 기계 소리도 정말 많이 차단이 되었고요. 주로 반복성이 높고 저음에 가까울수록 소리를 잘 차단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에어팟 프로에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다듬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차단시키는 능력이 에어팟 프로에 비해 약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음역대가 높고 반복성이 떨어지는 소리일수록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건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성이 높고 음역대가 낮은 기계 소리들은 두 제품 모두 잘 차단해 주었지만 반복성이 약하고 음역대가 높은 소리가 나면 날수록 에어팟 프로가 소리를 더 잘 차단시켜 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풍절음이었습니다. 꽤나 거슬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더라도 바람 소리가 꽤나 잘 들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선풍기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선풍기의 바람 세기가 강, 중, 약을 기준으로 약풍을 틀어둔 상태에서는 에어팟 프로와 버즈 프로 둘 다 풍절음을 잘 차단해 주지만 바람 세기를 중으로 올리자 버즈 프로는 풍절음이 거슬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에어팟 프로는 강풍이 되면서 풍절음이 거슬리기 시작했고요. 삼성에서는 메쉬와 챔버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해 바람 소리를 잘 상쇄시킨다고 언급했는데 언급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를 차단시켜주는 게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즈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꽤나 준수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에어팟 프로와의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된다면 반복성이 약하고 고음역대일수록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에어팟 프로에 비해 떨어진다고 느꼈고, 특히나 노캔을 킨 상태에서 바람을 맞닥뜨렸을 때도 에어팟 프로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팟 프로와 버즈 프로 둘 다 노캔 성능은 훌륭하지만 버즈 프로가 조건을 조금 더 탄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사실 저는 주변 소리 듣기의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을 넣는 것 자체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이어폰을 낀 상태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 잘 들리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즈 프로의 주변 소리 듣기는 언급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버즈 프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쾌했으니까요. 주변 소리 듣기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이어폰으로 들어간 소리를 다시 사용자의 귀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귀로 듣는 소리와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은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이 인공지능 소리를 얼마나 네이티브 사운드에 가깝게 흉내를 내느냐에 따라서 불쾌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즈 프로의 주변 소리 듣기는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완벽한 네이티브 사운드를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변 소리 듣기를 하면서 소리가 거슬린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는데, 버즈 프로는 거슬리는 수준을 넘어서 불쾌하기까지 했거든요. 특히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길을 걸으면서 신발이 바닥에 끌리거나 입고 있는 옷을 문지르는 상황 등등 다소 많은 상황에서 불쾌감을 맛봤거든요. 주변 소리 듣기라는 옵션이 애초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훨씬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나 치명적인 단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풍절음도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켜져 있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듣기 싫었고, 외부 소리 듣기 상태로 말을 해도 나의 목소리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인공지능 AI가 말하는 느낌의 음성으로 들려서 참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에어팟 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다, 부족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버즈 프로 하나만 놓고 봐도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음질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취향을 워낙에 많이 타는 느낌인지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지만 개인적인 저의 취향으로는 에어팟 프로보다는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에어팟 프로와 버즈 프로가 서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의 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교를 빼고 기본기를 충실하게 만들어 화려함은 없지만 정갈하고 깨끗한 소리를 표현하는 게 에어팟 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가 잘 맞고 특히나 사람의 목소리를 깔끔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람의 말소리가 중요시되는 발라드 음악이나 토크쇼 등을 듣고 보았을 때 더 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버즈 프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정갈함보다는 재배를 추구하죠. 그래서 에어팟 프로에 비해 특정 소리가 강조되거나 울림이 극대화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낮은 소리, 즉 베이스나 드럼과 같은 소리가 에어팟 프로에 비해 강조된 느낌을 받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처럼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즈 프로로 음악을 들으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수나 래퍼의 가사 전달이나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소리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도 저음부의 소리가 재미있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보다는 저는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통합 품질 부분에서도 이제는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팟 시리즈가 지금처럼 공고한 입지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그냥 애플 거니까 라는 이유도 있지만 에어팟의 통합 품질이 훌륭했기 때문인데 버즈 프로도 이제는 그에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 소리를 직접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나브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에어팟 프로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브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버즈 프로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선 이어폰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은 애플과 삼성 외에도 많습니다. 보스, 소니가 그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플과 삼성의 무선 이어폰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폰과 이어폰의 브랜드를 통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너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호환성의 문제도 있고요. 버즈 프로는 멀티포인트라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만약 태블릿으로 영화를 시청하던 도중 폰으로 전화가 온다면 자동으로 버즈 프로가 폰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다만 원UI 3.1 이상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해당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삼성 제품끼리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건을 다소 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된 기능은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제거하고 주변 소리로 바꿔주는 대화 감지 기능이었는데요. 일단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삼성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들을 설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기능의 완성도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반응 속도였어요. 말을 함과 동시에 주변 소리 듣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변 소리로 바뀝니다. 만약에 제가 내가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라는 말을 한다면 내가 너그 서장이랑 까지는 노이즈 캔슬링이 계속 작동하고 어저께도 라는 말이 나올 때쯤에 주변 소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즉 반응 속도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유저인 저에게 특히 아쉬웠던 점은 공식 어플리케이션의 미지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버즈 플러스를 리뷰할 때 칭찬했던 부분이 안드로이드가 아닌 아이폰의 iOS에서도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해 주어서 아이폰에서도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버즈 프로에서는 아이폰에서 공식 어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재생 멈춤, 다음 곡 재생 등등 기본적인 기능들만 활용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화 감지 기능이나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삼성이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주니까 괜히 삔또가 좀 상했습니다. 원래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다가 뺏는 게 더 나쁜 거거든요. 지금까지 커널형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의 절대 강자는 분명 에어팟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꽤나 단단해 보였고요. 그러나 이런 아성의 정면으로 도전하듯 이번 버즈 프로가 언더독의 마인드로 똑같은 포지션에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전에 삼성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에어팟 프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훌륭한 대체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폰을 쓰시면 버즈 프로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프로
프로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삼성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 플래그십, 럭셔리라는 말이 들어간 제품들은 그에 맞는 품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점을 보면 기능이 없어서 아쉽다는 것이 아닌 그 기능의 퀄리티를 단점으로 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 버즈 프로의 케이스에 달려있는 이 힌지 부분의 마감이 허술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단단한 느낌이 전혀 나지를 않고 유격이 꽤 심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불쾌하더라고요. 만약 이 제품에 프로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싶었다면 이런 기능의 완성도나 제품의 마감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의 개수보다는 기능의 완성도와 깔끔한 만듦새가 프로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다음 세대의 버즈 프로에서 기능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기능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만듦새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프로다운 버즈 프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삼성전자 주주로서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문과 출신의 음향 전문가 신하브로였습니다.